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8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매매 의혹 사건으로 이게 도대체 코인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과는 다릅니다. 주식 시장은 실물 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가진 회사의 경영 상태가 그 주식의 값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변동과 주식 시장은 긴밀하게 서로 연계되면서 거기에 약간의 투기성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코인 시장은 실물 경제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령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격렬하게 거의 빛의 속도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실물 경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실물 경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돈을 놓고 어떤 사람이 잘 해가지고 얼마의 몫을 차지하느냐 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투기판입니다. 카지노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에 공직자가 몰빵하는 것, 코인에 집착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죠. 아니 국회의원이 도박에 중독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김남국의 이 행위, 코인 투자 행위를 아주 쉽게 분석한 글이 하나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조귀동 경제 칼럼니스트인데 오늘 조선일보에 실온 가상자산 투자자 627만 명 중 10억 이상 투자자는 겨우 900명이다. 이 900명 안에 김남국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는 코인판의 타짜였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김남국은 코인판의 큰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난한 척하고 국회에서는 정의를 독점하는 사람으로 행동했으니까 국민들의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김남국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폭망하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이게 국민의 분노를 터뜨렸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이게 표심을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기동 경제 칼럼니스트가 딱 정확하게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매매 행태는 그가 선량한 투자자가 아니라 사실상 전주의자 플레이어였음을 잘 보여준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가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자산이 많아서가 아니다. 코인 시장을 통해 돈을 버는 과정이 정치인에게 용인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코인에 중독된 듯이 이런 행동을 하다가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주식이나 채권 등과 달리 코인에는 내재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어떤 생산 활동에 투입되지도 않는다. 단순히 많이 거래한다는 것, 그래서 유명해 보인다는 게 전부다. 주식 투자의 경우 자본주의의 꽃인 기업의 성장을 돕고 기업의 이익을 공유한다. 주식 매매는 미래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다. 그래서 우량주 장기 보유가 투자 전략이 된다. 하지만 코인은 다르다. 코인 매매로 얻는 이득은 거래 상대방의 손해를 의미한다. 한 사람이 이득을 보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1000명이 100만 원씩 모아서 한 명을 10억 원 부자로 만들어주는 현대판 개모임입니다. 개모임이 코인 투자 대박의 본질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놓고 보면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가치는 한때
100억 원 전후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0억 원 이상 투자자는 겨우 900명이다. 거래소에 가입한 627만 명 중 0.014%에 불과하다. 김 의원처럼 40대에서 10억 원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그나마 200명에 불과하다. 거래소에 가입한 40대의 0.01%,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의 0.002%다. 10만 명 중에 2명이라는 뜻입니다. 코인의 자산 특성상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익은 거래 상대방의 손해로 제로섬이라는 뜻이다. 그가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보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코인 거지가 탄생했을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아니, 다른 사람을 거지로 만들면서 본인은 가장 깨끗한 정치인으로, 가장 가난한 정치인으로 행세했다 이겁니다. 이 위선의 극치를 어떻게 결산할 것이냐 하는 게 남은 문제입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80%는 총 보유 자산이 5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이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 가격이 등락하는 게 예사일 정도로 위험이 크기 때문에 큰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김남국은 큰돈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느냐는 거죠. 그건 수사기관이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코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다못해 국내 수요가 많은 리플 위주이지 김 의원 같이 국내에서 발행한 고만고만한 코인에 전 재산을 몰아넣는 이는 없다. 김 의원은 하루에 몇억 원씩 재산 규모가 바뀌는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왔던 셈이다. 이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제정신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한 돈이 하루에도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는데 그 맨정신으로 국회의원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온통 관심이 돈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을 제외하면은 흔한 뮤추얼 펀드조차 가입하지 않았다. 잡코인이라 불리기도 하는 코인들에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방편인지 김 의원은 마켓 메이킹에 나섰다. 시장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시장 조작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마켓 메이킹은 내재 가치가 없는 신생 코인을 띄우기 위해 누군가 대규모 자금을 인위적으로 투입해서 해당 코인을 사고 팔아주는 행위다. 완전히 시세 조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동성 공급이라 부르는 이유다. 코인 발행회사나 발행회사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 그 역할을 할 전주를 섭외하곤 한다. 시장 조성자는, 이거 말이 시장 조성자지 시장 조작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조성자는 수수료를 떼고 코인을 사고 팔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코인이 떠서 가격이 오르면 엄청난 이득을 본다. 대신 해당 코인이 망할 위험도 존재한다. 김 의원은 출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잡코인에 33억 원을 밀어 넣어서 전체 발행량의 10%를 한 번에 쓸어 담기도 했다.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도박판에서 출세했다면 몰라도 민주당에서 꽤 유명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앉혀놓고 이모와 이모도 구별 못하고 몰아치면서 그리고 고정 지지층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애호를 받는지 비호를 받고 있다. 이게 한국 정치판입니다. 한국 정치판이 코인판하고 비슷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기준을 놓고 코인 시장의 마켓 메이킹 행태를 보면은 많은 경우 시세 조정 혐의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시세 조정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김남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잡코인 중 몇몇은 전체 거래량의 70 내지 80%를 특정 개인이 차지해 문제가 되었다. 검찰 수사까지 발전하지 않은 건 그동안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카지노 같은 도박판에 준해 관리했기 때문이다. 결국 도박판에
코인 도박판에 끼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의원의 행태를 조목조목 따져보면 코인판 타짜라고 부르는 게 적합하다. 불법은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무업이나 탈법 행위에 가까워 보인다. 불법 혐의를 잡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제목 혐의를 보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혐의, 또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 무시무시한 지금 혐의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태의 결말은 내년 총선 아마 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